네, 안녕하십니까. 쿼드드론 연구소입니다. 네, 오늘 그 마이크로 RB 로스트 프로그래밍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프보드 모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프보드 모드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전에 마브링크 할 적에도 그렇고, 뭐 마브 SDK, 마브로스 할 적에 누차 제가 이거 중요하다. 오프보드 모드가 PX4의 거의 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 강좌 들으신 분들은 뭐 다 이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보셨을 거고 들어보셨을 건데 그래도 로스트 마이크로 RB만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또 계실 테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프보드 모드는 말 그대로 이제 오프보드 그러면 이제 FC 안에 들어 있으면 온보드라 그래요. 온보드라고 하는데 이제 오프보드 그러면은 이제 FC 바깥에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FC 바깥에서 FC를 제어하는 모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FC 바깥에서 FC를 제어한다. FC를 제어한다. 이 말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제 드론을 제어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드론의 자세와 위치, 속도를 제어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자세, 위치, 속도. 자세 그러면 어티튜드, 위치, 포지션, 속도, 벨로시티. 이 세 가지를 제어하는 거를 이제 드론을 제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 PX4 아니 드론에서는 셋 포인트라고 합니다. 셋 포인트, 설정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한국어로 하면 설정점을 지정을 해서 누가? 사용자가. 우리가 이제 매뉴얼 모드 같은 경우에 아니면 뭐 포지션 모드 이런 수동 모드에서는 설정점을 조종기로 주죠. 조종기 가지고 줍니다. 조종기로 주는 건데 조종기에서 줄 수 있는 설정점은 뭘까요? 설정점 셋 포인트는 포지션, 벨로시티, 어티튜드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에서 조종기에서 줄 수 있는 건 뭡니까? 조종기에서 줄 수 있는 건 오직 어티튜드의 벨로시티, 어티튜드만 줄 수 있습니다. 어티튜드만. 기체를 기울어지게 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기체를 앞쪽으로 기울어지게 하고, 뭐 옆으로 기울어지게 하고, 뭐 롤, 피치,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스로틀, 스로틀. 셋 포인트에서 스로틀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네 가지겠네요. 그래서 그 네 가지밖에 조종기에서는 줄 수가 없습니다. 조종기에서 포지션을 줄 수가 있나요? 조종기 가지고 1m 앞으로 가 이런 거를 조종기 가지고 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조종기는 그 사람이 조종하는 거는 오로지 드론을 기울여서 이동시키는, 내가 이만큼 기울이면 얘가 이만큼 빨리 가겠구나, 그런 걸 이제 사람이 판단을 해서 그거를 그 셋 포인트, 어티튜드에 대한 셋 포인트만 줄 뿐이고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이제 셋 포인트를 다 이용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고요. 그 모든 셋 포인트를 다 이용하려면 PX4에서는 오프보드 모드라는 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드파일럿에서는 이제 요거를 가이디드 모드라고 해요. 가이디드 모드. 근데 PX4의 오프보드 모드하고 아드파일럿의 가이디드 모드하고는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게 좀 틀립니다. PX4의 오프보드 모드가 훨씬 그 세밀하고요. 그 드론을 보다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상 그래요. 아드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셋 포인트만 그냥 한번 주면 그거에 따라서 그냥 걔가 움직이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그래밍 하기는 좀 쉬워요. 프로그래밍 하기 쉬운데 시간 단위로 아주 세밀하게 컨트롤 하려면 아두파일럿은 좀 그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아니라고 반론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악유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PX4는 그런 오프보드 모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목적에서 사용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PX4에서는 이제 마이크로 RB 같은 경우에서는 오프보드 컨트롤 모드라는 토픽이 있습니다. 오프보드 컨트롤 모드라는 요 토픽이 있어요. 요 토픽이 반드시 FC에 날라가야 FC에 요 토픽을 보내줘야 오프보드 모드가 활성화가 됩니다. 요게 활성화가 되고, 근데 여기 한 번만 주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요거를 2Hz 이상 계속 제공해 줘야 됩니다. 2Hz 이상. 2Hz라고 하는 건 1초에 2번 이상 계속 이 신호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들어가 보시면 뭐 뒤쪽에 이제 예제 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예제 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타이머 콜백, 이 타이머 콜백이 이제 그 여기서 이제 타이머를 발생시켜 갖고 우리가 이제 0.1초 크리에이트 타이머 해서 0.1초 이렇게 하면 10Hz잖아요. 그럼 10Hz를 발생시켜서 이 타이머 콜백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퍼블리시 포지션 셋 포인트 해서 셋 포인트를 계속 던지죠. 던집니다. 그리고 요것도 던지고 인게이지 F보드 모드, 그 다음에 퍼블리시 오프보드 컨트롤 헛빛 시그널, 이게 바로 이제 그 헛빛이에요. 오프보드 컨트롤 모드라고 하는 마이크로 RB 토픽입니다. 토픽. 요 토픽을 이렇게 타이머로 1초에 10번 계속 던져주죠. 그래야지만 오프보드 모드가 유지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안 해주면 오프보드 모드는 그냥 빠져버립니다. 오프보드. 이게 일종의 PX4에서는 안전장치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세밀하게 1초에 뭐 10번, 100번, 우리가 100Hz를 발생시키면 1초에 100번의 아주 세밀한 단위로 드론을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기능 때문에. 근데 아두파일럿은 이 기능이 없어요. 이런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1초에 한 번을 1시간에 한 번만 보내도 계속 가이디드 모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실수로 이제 잘못해서 프로그램이 오동작을 한다든지 잘못 짰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계속 가이디드 모드가 유지되면서 사람의 컨트롤을 안 따르고 드론이 지 혼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안전장치나 아주 세밀한 컨트롤 부분에서는 PX4가 우수하다. 저는 이제 항상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아두파일럿 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조건을 프로그래밍으로 다 만들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PX4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제약이 들어가 있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이 모드에서 이제 포즈, 어티튜드 정보 필요하다. 포즈하고 어티튜드 정보는 외부에서 받을 수 있죠. GPS 옵티컬 플로우, 뭐 VIO, 모캡 같은 것들, 그런 센서 이용해서 뭐 위도경도 좌표 가져올 수 있고, XYZ, EKF의 3D 포지션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거 할 수도 있고, RC 제어가 이제 오프보드로 넘어가면 비활성화됩니다. 조종기가 이제 먹통이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요거를 홈 RC 오버라이드라는 파라메타가 있어요. RC 모드 말고 홈 RC 오버라이드 파라메타를 설정을 해주면 조종기가 또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조종기를 같이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조종기를 같이 쓰는 거를 일반적으로 권장을 드리고, 왜냐하면 이게 프로그래밍 모드에서 만약에 드론이 오동작을 한다든지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조종기를 끌어와야 되잖아요. 멈추게 한다든지 착륙을 시킨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먹게 만들어 놓으면 사고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거 안 해놔가지고 큰 사고를 한번 친 적도 있는데,
뭐 어쨌든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고, 콤알신 모드는 스틱 입력 요거 비활성화 요거 해놓으면은 이제 조종기 먹통 시켜버리는 거예요. 조종기가 없어도 이제 스스로 날아다닐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법적으로도 이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드론법에 의하면 반드시 조종자가 있어야 돼요. 드론은 비행할 적에 만약에 조종자가 없이 비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아주 문제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가끔 이제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교육용 드론 키트도 판매를 하다 보니까 조종기는 안 사면 안 되나요? 자율주행 드론이잖아요. 스스로 날아다닌다며요. 뭐 그렇기는 한데 사고 나면 이제 깜빵 가십니다. 그러니까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프보드 모드 컨트롤 ELT 이상 반드시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위치 속도, 가속도, 자세 속도, 추력하고 토크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추력하고 토크도 그것도 보낼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오프보드 컨트롤 모드 이제 이용해서, 이 오프보드 컨트롤 모드는 일종의 이제 모드를 유지하기 위한 헛빛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래젝토리 셋 포인트 토픽이 이제 실제로 셋 포인트를 전달해주는 마이크로 ORB의 토픽 이름입니다. 그래서 트래젝토리 셋 포인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토픽 셋 포인트를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오프보드 컨트롤 모드에는 이렇게 보면 내용이 아까 이렇게 돼 있었죠. 이게 다 불 타입으로 돼 있어요. 포지션 불 벨로시티, 불 액셀러레이터, 불 어티튜드, 불 바디레이트, 불 액추에이터 이렇게 돼 있는데, 의미는 뭐냐면 이 불값이니까 이제 당연히 내가 지금 이거 포지션으로 너를 조종할 거야. 그러면 이걸 true로 해주면 되고, 내가 지금 이제 너를 벨로시티 속도 가지고 조절할 거야. 그러면은 이제 벨로시티를 true로 해주면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밑에 좀 자세하게 표로다가 나타냈고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씩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사용되는 토픽이 을 정의해 놨습니다. 그래서 트래젝토리 셋 포인트는 위치, 속도, 가속도를 던져줄 수 있는 그 셋 포인트를 던져줄 수 있는 토픽이고요. 그 다음에 베이클 어티튜드 셋 포인트, 말 그대로 이제 어티튜드 셋 포인트만 던져주는 겁니다. 요거는 어티튜드 자세만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에 추력도 줄 수가 있어요. 추력도, 스러스트 바디, 그래서 어티튜드는 PX4는 다 쿼터니언을 씁니다. 쿼터니언을 쓰고요. 라디안 쓰는 게 아니고 쿼터니언 쓴다. 이렇게 하고, 베이클 레이트 셋 포인트, 레이트니까 회전 속도죠. 그래서 회전 속도의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입니다. 라디안 퍼 세크를 사용하고, 어티튜드는 쿼터니언. 이렇게 베이클 레이트 셋 포인트라는 토픽이 있고, 그 다음에 토크만 조정한다. 추력하고 토크, 스러스트하고 토크하고, 그거는 이제 베이클 트러스트 셋 포인트라는 토픽이 있고, 그 다음에 베이클 토크 셋 포인트라는 토픽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이제 트러스트하고 토크를 조절합니다. 트러스트하고 토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건데, 트러스트는 추력입니다. 추력은 그 말 그대로 프로펠러 이제 모터를 빠르게 얼마나 빠르게 돌리느냐, 결국은 이제 그게 이제 트러스트고요. 그 다음에 토크는 그 돌릴 때 얼마나 큰 힘을 주느냐, 그겁니다. 토크는 그러니까 트러스트에 대한 가속도예요. 트러스트에 대한 가속도. 그래서 토크 가속도가 아니고 힘이에요. 그냥 힘. 그 가속도, 토크에 대한 가속도가 이제 저크라고 얘기합니다. 저크. 토크에 대한 가속도를 저크라고 얘기하고, 토크는 이제 그 프로펠러 이제 트러스트는 빨리 돌리는 거고요.
모터를 돌리는 힘, 속도, 그거를 이제 트러스트. 그 다음에 토크는 그 돌아갈 때 힘, 모터의 힘. 그러니까 드론의 페이로드가 무거워지면 토크가 커져야 됩니다. 토크가 프로펠러만 빨리 돌린다고 얘가 뜨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터가 빨리도 돌아야 되지만 힘도 좋아야 되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전류를 좀 많이 보내줘야 되는 거죠. 볼트만 세게 준다고 얘가 이제 되는 게 아니고 전류를 많이 줘야 모터가 힘이 생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베이클 스러스트 셋 포인트하고 토크 셋 포인트는 우리 앞전에 얘기했던 DDS 토픽.yaml,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그 마이크로 RB 토픽을 제한을 한다고 했잖아요. 지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서 빠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만약에 우리가 토크랑 트러스트까지 셋 포인트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이 DDS topics.yaml 파일에다가 요 토픽들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밑에 이제 마브링크 요거와 관련된 이제 마브링크 메시지들도 있는데요. 원래 이제 마브링크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마브링크 가지고 이제 컨트롤을 할 적에 마브링크로도 뭐 마브 SDK 마브링크 가지고도 다 오프보드 사용할 수 있는데, 마브링크에서 쓰는 마브링크 그 메시지는 set position target local LED 요거하고 set position target global INT, 그 다음에 set attitude target, 이렇게 세 가지 마브링크 메시지 가지고 오프보드는 다 컨트롤합니다. 이제 요 파라메타를 조합해서 사용을 해요. 요거는 뭐 앞전에 마브 SDK 강좌할 적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프보드 매개 변수 요거 중요합니다. 요 매개 항상 이게 우리가 프로그래밍 제가 이제 요 강좌하면서도 이 펌웨어의 파라메타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펌웨어랑 파라메타 무시하시고 그냥 아나 프로그램만 뭐 짜면 되지 뭐 드론이 알아서 뭐 잘 날라다, 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이 펌웨어 파라메타가 잘못 세팅된 드론 가지고 아무리 뭐 프로그램 아무리 잘 짜놔도 돈만 이제 계속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펌웨어의 파라메타의 의미, 요거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어떤 파라메타들을 그 세팅을 잘 해놔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로스티, 이거는 이제 오프보드 끊어졌을 때 기다리는 시간. RC 액트, 이건 언제 오프보드가 빠져버렸을 때, 그러면 이제 어떤 비행 모드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페일오버될 그 비행 모드, RC 오버라이드는 이제 조종기 먹게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 다음에 RC 스틱 오버라이드, 이거는 이제 그 스틱을 얼마만큼 움직였을 때 오버라이딩 하겠냐, 그 다음에 RCL accept는 이제 요거는 이제 이건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조종기는 항상 있어야 된다 했죠. 조종기가 없어도 되게끔 하는 파라메타가 요 파라메타입니다. 오늘은 오프보드 모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아주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프로그래밍에서는 사실 거의 이제 우리 자율주행에서는 오프보드 모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오프보드 모드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